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주의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그 사람의 뭐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똑 띄워가지고 그냥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참 개인적으로는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사람 무슨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막 그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딱 그냥 사회주의자다라고 뭐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행보 그리고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보자라고 한다면은 이 사회주의자가 아니고서는 좀 보여주기 힘든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죠. 최근에 이제 뭐 불거지고 있는 한일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이미 역사적으로 다 끝난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마치 이제 편집증 환자처럼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고 그 집착의 결과로서 현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왜곡이 자기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뭐 부하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막 힘써 가지고 같이 뭐 조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온 나라를 그냥 완전히 반일 감정으로 지금 몰아놓고 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것이에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편집증처럼 반응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편집증처럼 반응을 안 하냐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역사적인 어떤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잘못된 행동들 거기에 대해 가지고 현재 외교까지도 다 파탄을 낸 만큼 그렇게 집착을 할 만큼 일본의 과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하냐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홍콩의 지금 민주화 시위에 대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해 가지고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못하죠. 그렇죠? 민주화라는 거에 대해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맨날 그렇게 민주화가 뭐 좋은 것이죠. 이런 얘기나 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주화를 위해 가지고 투쟁하고 있는 홍콩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 못하는 겁니다. 왜? 중국 눈치 보느라.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그렇게 막 사드로 그냥 온 나라가 완전히 그냥 혼란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한미 간의 어떤 그 동맹 관계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떤 그 안보를 위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미 간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생각해 가지고 사드 배치가 당연히 필요했었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통구이가 된다라는 등 뭐 전자파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뇌가 뭐 녹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런 유언비어들이 퍼져나갔었고,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맨날 성주에 가가지고 무슨 뭐 춤추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쵸?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당시에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료를 제가 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중국이 당시 우리한테 했던 얘기가 보니까 이 천하이라고 해가지고 이 외교부 아주구 부국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야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제 이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한국 기자들 막 중국한테 이제 막 폭행당하고 난리였죠.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이거예요. 아니 저런 식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양아치 짓을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저 완전히 양아치들이 할 수 있을 법한 얘기 아닙니까?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얘기하는데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야 되겠냐 뭐 이따위 소리 나오고 앉아있고, 그리고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은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라고 저런 식으로 지금 막 선포를 하고 앉아있는데, 그때는 왜 우리가 불매운동을 안 했습니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렇게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소국이라고 단정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화가 안 느껴지세요? 분노가 막 안 치밀어 오릅니까? 그 이상하죠? 왜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막 좋은 짓만 한 게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대놓고 저렇게 우리나라를 소국이다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 가지고 뭔가 기분이 별로 안 나쁘다라는 거죠.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중국이 우리가 사드를 이제 배치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 관광 제재를 하겠다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WTO에 뭐 제소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용은 하다가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 9월 달이었나요?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협력적인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뭐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제소를 하지 않겠다. 무슨 뭐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소국이라고 꿀밥 맞고
저렇게 대놓고 무시당하는데도 WTO에 제소도 못하고 결국에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협력적인 관계랑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막 불매운동을 일으키고 의병이라도 지금 일으키자라고 하고 동학농민운동이라도 일으키자라고 하고 이순신이라도 지금 막 부활시키자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사회주의자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친미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중국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유달리 이런 식으로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 것이 뭐냐면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재미난 이 칼럼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걸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보시면은요. 자, 기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One of the world's most stubborn central banks gives in 이렇게 써놨는데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그 고집스러운 이렇게 기준금리를 잘 바꾸지 않는 중앙은행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한국은행을 뜻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굴복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South Korea's surprise rate cut is welcome. 깜짝 놀란 이 기준금리 인하가 환영할 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 기준금리 인하가 왜 서프라이즈 했던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블룸버그 사설에 따르게 되면 조금 더 근본적인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준금리를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드리면은요. 기준금리라는 거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이제 금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게 되면은 그 금리에 맞춰가지고 시중은행들도 금리를 조절하게 되죠. 시중은행이라는 것은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이제 은행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낮추게 되는 이제 경향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경제를 이제 부양하고 싶은 이제 목적이 있을 때 많이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낮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대출이자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되겠죠. 대출이자가 떨어지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많은 이제 대출을 조금 더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투자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축 아니면 예금 이런 거의 금리도 마찬가지로 이자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다가 뭔가 돈을 넣을 만한 메리트가 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뭐 펀드에다가 넣는다든지 뭐 주식에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이유에 따라 가지고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될 수가 있죠. 기준금리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또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요. 동시에 이 기준금리를 낮춘다라는 것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원화의 가치를 이제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화 자체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니까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 자산의 가치는 이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자산,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같은 것들이 가격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시장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경기가 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자동스럽게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상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이제 나쁜 측면도 뭐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좋은 것들이 많은데 계속 그냥 낮추면 되지 않냐? 아베가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까지 갚아버리면 되지 않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못 낮추냐?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떠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건 원화의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낮아진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미국의 달러 가치가 더 높다라고 한다면은 뭐하러 우리나라한테 투자를 하겠냐 이거죠, 그렇죠? 미국 쪽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원래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고민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인데.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게 이제 그 연준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연준에서 이제 그 FOMC를 열어가지고 미국의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근데 그게 이제 원래 7월 말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연준에서 먼저 금리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딱 두 번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아마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카드 대란이 있었을 때 그때 한 번이 있고, 메르스가 2015년도였나요? 메르스 사태 있었을 때 그 두 번, 그러니까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 연준에서 먼저 금리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딱 두 번 있었던 그 사례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거죠. 미 연준보다 먼저 우리가 금리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사설에서도 서프라이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설에 따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먼저 우리가 미 연준보다도 금리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한국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반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설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변화가 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계속 좀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재 원화 가치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falling angel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주요 국가들을 쭉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제일 밑에 있죠. 그렇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5.4% 원화 가치가 저만큼 지금 떨어졌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원화 가치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 최고로 많이 지금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South Korea's current account surplus, 이 account surplus 얘기하는 것이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Rapidly shrinking,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As global demand slows. 자,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 2017년도 바로 직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짜잔 하고 나타나게 되면서 경상수지가 지금 완전히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의 전력을 보게 되면은 대규모 이제 위기가 있었던 몇 가지 이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거를 보시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그 2008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 세계는 지금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있죠. 미국이랑 저렇게 이제 까불다가 중국은 지금 저렇게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미스테리합니다. 외교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 뭐 경상수지 적자를 지금 기록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힘이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딱 등장하자마자 계속해가지고 지금 곤도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팩트입니다. 저건 어쩔 수가 없어요. President Moon-jae-in's socialist experiment have sapped the animal spirit from this once vibrant economy.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동물적인 이제 그 본능, 동물적인 어떤 spirit이라는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을 뜻하는 것인데, 그거를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이제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인 어떤 실험이. 이게 지금 이 사설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거예요. 경제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잘 나가기 위해서는 동물적인 본능, 야생적인 어떤 본능,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발휘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적인 어떤 정책들, 사회주의적인 실험이 그런 동물적인 본능을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죽여놨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계속 지금 밑바닥치고 있는 이유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The most pernicious of President Moon's policies is a sharp hike in the minimum wage.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게 되는 정책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높인 거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그 사회주의적인 정책의 실패는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이 해외 언론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통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언론사들 딱딱 찍어놓고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 있잖아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응?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역할, 문재인 대통령 똑바로 하십시오. 사회적인 정책 이거 때려치우시고 빨리 제정신 차리십시오라는 얘기를 듣지를 않는 겁니다. 오로지 머릿속에는 지금 중국밖에 없는 것인지, 일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무슨 불매운동도 지금 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소국이다, 까불지 마라, 너네 그러다가 엄청난 피해 보게 된다, 대놓고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2017년도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같은 경우는 대승적 차원에서 무슨 뭐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으면서, 왜 도대체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보여줄 수 없는 엄청난 반일 감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요?
글쎄요,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